제가 새로운 매실청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매실청은 그냥 생 과일에다가 설탕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밀봉을 하고 숨만 약간 쉴 수 있게끔 해놓고 오랫동안 발효하는 거라면, 제가 고추장, 된장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끓여서 만들었습니다. 끓여서 만들면 장점은 뭐냐, 빨리 융합이 된다는 거죠. 고기를 재울 때도 그렇죠. 오랫동안 재워서 양념에 스며들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끓여가지고 빨리 그것을 스며들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 나서 좀 숙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낮 시간이 놔두면 그 안에 스며들어갖고 충분히 숙성의 맛을 내더라. 그래서 고추장도 된장도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만들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이 방식은 제 방식인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고추장을 맛을 내버리는 거예요. 된장을 고춧가루 잔뜩 넣고 찹쌀가루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 왕창 넣고 간장도 좀 넣어줘요. 간장도 넣어주고 마늘 가른 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강된장, 강고추장, 이렇게 고추장, 맛고추장 이런 식으로 맛된장을 만들려면 거기도 생강도 조금, 생강 가른 것도 넣어주거나, 조금만 넣는 거예요. 생강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어주거나, 고기 가른 걸 넣어주거나, 기름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죠. 거기 포도씨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제품에 따라서 들기름을 첨가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이때 이제 설탕을, 기본적으로 맛고추장 만들기 위해 설탕을 좀 넣어주죠. 설탕 성분. 그것은 이제 상온에 나와갖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설탕 성분을 좀 넣어주면 숙성이 잘 돼요. 이런 식의 고추장, 된장 만드는 방법, 끓여서 만드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처음입니다. 무슨 발효식품인데 그게 무슨 끓여서 만드냐? 좀 끓여서 만듭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는 것은 식품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다고 그랬죠. 이 매실청도 끓여서 만듭니다. 무슨 말이 안 되는 걸 하시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매실청을 일단 씨하고 분리를 합니다. 씨하고 분리해서 씨를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씨를 발라서 과육만 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끓입니다. 3분의 2는 이렇게 약간 잘라가지고 그 상태에서, 과육 상태에서 끓입니다. 끓이고 거기다 설탕을, 소금 조금 넣고, 소금 넣는 매실청 못 보셨죠? 소금, 천일염 조금 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왕창 넣었습니다. 설탕 넣어가지고 그냥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딸기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딸기잼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생과육으로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생과육 남은 부분을 3분의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3분의 1이나 회사별로 이제 틀리겠죠. 절반 할 수도 있고, 생과육을 절반, 끓인 거 절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게 매실청 제조 방법입니다. 다시 설탕을 또 투입합니다. 왜냐하면 숙성 과정에서 그것이 이스트균이다. 그러면 이스트균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상태에서 그냥 하는 방법이에요. 설탕만 넣어가지고 자연 숙성을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상태도 만들어도 되고, 만약에 술을 만들기를 원한다, 매실주, 그러면 거기다 이스트균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스트균을 넣어서 숙성을 시켜서 하는, 이것도 매실주 제조 방법의 제 특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술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술과 인류는 굉장히 오래됐죠, 역사. 그래서 술의 시장도 꽤 크답니다. 거기다 더해서 제 방법인, 그렇죠, 엿기름을 부직포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섞어주는 방법도 있다. 여기다 이제 매실주에다 포도주를 좀 섞어가지고, 기존의 제 방식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요. 매실주 하는 것처럼 포도주도 끓여서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도 끓여서 3분의 2 정도 끓여서 나머지 과육 부분, 그 부분을 섞어주는, 생과일을 섞어주는 거. 그래서 끓여서 만드는 포도주, 끓여서 만드는 볶아서 만드는 귀리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식주 같은 거는 볶아서 보통 만들고요. 그것도 저 귀리주의 특허라고 그랬잖아요. 볶아서 만드는 귀리주 자체가 없어요. 끓여서 만드는 모든 생과일주, 딸기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그 다음 코코넛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코코넛주도 끓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코코넛주가 있고, 그냥 코코넛주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끓여서 만드는 코코넛주, 이런 식으로 과육까지 넣어가지고, 과육까지 갈아가지고 같이 끓여서 나중에 이제 그 포로서 걸러내죠. 덩어리 진 것들은 다 걸러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한, 그 다음에 대추주, 이렇게 야자 대추주, 제가 만든 야자 대추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끓여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끓여서 만드는, 이렇게 볶아서 만드는 이 방법, 술을 제조 방법은 제가 특허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발효주인데 이렇게 끓여서 만드냐? 전 끓여서 만듭니다. 포도주도 가능하고 바나나, 과일주 정도를 전부 다 끓여서 만듭니다. 끓여서 만드는 거하고 생과일하고 같이 섞어서 생과일의 맛을 첨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절반 할 수도 있고 회사별로 틀린데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막걸리도 이런 식으로 다, 막걸리도 쌀막걸리다 그러면 쌀막걸리에 쌀을 볶아서 만듭니다. 아시겠죠? 기존의 방식은 볶아서 만드는 것이 없어요. 저는 쌀을 볶아서 만든다. 볶아서 만들고 따라서 뭐 막걸리하고 포도주를 섞어줄 수도 있고, 막걸리하고 매실주를 섞어줄 수도 있고, 막걸리하고 대추주를 섞어줄 수도 있고, 막걸리하고 야자 대추주, 코코넛주를 섞어줄 수도 있고, 막걸리하고 딸기주도 섞어줄 수 있다. 바나나주도 섞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때 제가 아이디어로서 제가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끓여서 만들거나, 발효주인데 끓여서 만들거나 볶아서 만들어 갖고 술을 만들든지, 아니면 매실청, 이렇게 청을 딸기청, 매실청만 있습니까? 딸기청도 있지, 바나나 청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귤청도 있고, 자몽청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각종 포도청이 있습니다. 포도를 가지고 청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청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 설탕을 보통 넣어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만드는데, 뭐 진하게 딸기잼 그러면 그냥 졸이는 거고, 그 다음에 딸기청 그러면 그렇지 물을 좀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대로 매실청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매실청에다가 절반 정도나 또 3분의 2 정도를 씨를 불러내고, 씨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것을 갈아요. 갈든지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너무 갈면은 이렇게 나중에, 그렇죠, 이게 좀 포로서 걸릴 때 좀 한계가 있으니까 건더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육 형식으로 좀 잘라가지고 그거를 끓여서 설탕을 넣고 소금 넣고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인 것입니다. 매실잼은 그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매실잼으로 만들면 되고, 매실잼 없죠? 전세계 특허입니다. 매실잼도 설탕을 소금 넣고 설탕 넣고 왕창 넣고 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꿀을 넣는 방법도 존재한다. 매실주 만들 때는 엿기름을 첨가한다. 끓여가지고, 끓여서 만드는 술, 이런 것들은 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포로서 부주포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공장에서 그것을 그렇죠 걸러내면 되는 거니까, 맑은 주는 청주가 되는 거고, 탁주는 이렇게 그 건더기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탁주로 만들 수 있고, 막걸리도 이런 방식으로 끓여서 만들거나 볶아서 만듭니다. 이것은 제 방식이다. 여러 가지 막걸리도 쌀 플러스 귀리를 조금 첨가시키는, 보리를 조금 첨가시키는, 이렇게 쌀 플러스 찹쌀을 좀 섞어서 찹쌀을 섞어갖고 막걸리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매실청을 일단 만들 방법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빨리 제조하고 싶잖아요. 빨리 제조하고 싶으면 김치도 제가 김치를 가져와 가지고 배추를 썰고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찹쌀가루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새우액젓 조금 넣고, 새우액젓 넣고, 매실액젓 아니 멸치액젓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우액젓 그 다음 들어가고, 까나리 액젓을 조금만 첨가, 좀 쿰쿰하니까 세 가지를 합쳐서 통합액젓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통합액젓 아이디어. 김치를 당당하게 이것이 딱 비율이 좋다. 이 통합액젓 아이디어도 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넣고 김치에다가 조금 그렇죠. 꿀이나 설탕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소금을 왕창 넣고 간장까지도 넣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갈은 거 넣어주고요. 생강 좀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대파를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다 뭐 혼합해 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부추를 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무를 좀 채를 썰어. 무를 채를 써주면 김치가 빨리 무릅니다. 그래서 무를 채를 써주든지 아니면 오이를 갖다 채를 썰어주니까 그래서 김치에는 다양한 제조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온에 그대로 숙성을 시키면 한 2, 3일 있으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아주 신김치를 만들어요. 이 신김치 제조 방법도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것도 신김치 한 10일 정도 상온에 방치하면 신김치가 딱 나올 겁니다. 신김치 만드는 방법도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화에 대해서. 매실청 만드는 막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고기 재우듯이 이것도 이렇게 빨리 끓여갖고 그냥 서로 혼합하게 서로 융합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다음에 생과일 3분의 1을 따로 넣어서 생과일의 맛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매실청을 어느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매실청을 한 10일 정도면 아주 신매실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장으로서는 대량 제조 방법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매실청을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 또는 거기서 3분의 1 정도는 생과일 맛을 좀 주기 위해서 3분의 1 정도를 같이 섞어서 10일 정도나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이게 먹을 수 있는 매실청이 나옵니다. 빠르게 제조하죠. 이것은 전 세계 저의 특허 아이디어 직접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뭐 체리청을 만들어도 이런 방식으로 각종 과일청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다 이스트균을 넣고 엿기름을 첨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술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해가 가시죠? 뚜껑을 완전히 여기 부직포 같은 걸로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통하게 하는 거. 어떤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는 뚜껑을 닫고 나머지 3분의 1만 숨을 통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깁니다. 뚜껑을 좀 닫아 놓는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뚜껑을 열어 놓는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이스트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빵 만드는 이스트로 만들어요. 저는 술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